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8일 12시 55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75%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의 건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0.75%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런 이제 의미를 둘 만한 상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 수주 목표 72%나 달성했는데 실적은 보릿고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올해 이제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이제 배나 이런 부분들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뚝딱 되는 게 아니죠. 보통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은 최대 3년, 4년까지도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한 1년은 설계하는 데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1년 정도에 이제 건조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박을 인도할 때 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이 보릿고개인 이유는 이미 2년 전 2019년도에 수주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과 횡보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올해 수주 목표액의 82%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82%, 올해 149억 달러인가요?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지금 82%를 달성을 했어요. 올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주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목표했던 부분들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카타르발 LNG, 카타르 LNG선 이 부분에 대한 수주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 수요는 많은데, 원자재 수요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배가 부족하니까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 발주나 이런 부분들, 선박 발주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2년 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를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이제 유가가 74불, 70불 넘어섰죠. 이렇게 되면 해양 플랜트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목표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수주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수주도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2년 뒤, 앞으로 2년 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그 실적을 확인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야 한 2023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놓고 있는 부분에 따른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을 한 2년 뒤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맞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주가 그동안의 하락과 이런 흐름들에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뭐 후판 가격의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 악화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악화되는 요인이라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뭐 결국에는 많이 따내서 극복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난 5월달에 정점 찍고 나서 5월달, 6월달 연속해서 조정의 흐름입니다. 지난주가 참 아쉬워요. 지난주 상승해서 한 3.7%까지 장중에 올라섰는데, 지난주 상승에서 한 5%짜리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됐다면, 이렇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5일선 위로 좀 올라서고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냈다면 단기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제 윗꼬리를 좀 또 달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신뢰도, 방향 전환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높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더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밀리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단봉들을 형성을 하면서 하반 경직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의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으면서 다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매수에 가담을 해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오늘도 어찌 보면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위로는 15만 6천 원대, 거의 16만 원대 정도, 이 구간이 굉장히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한 구간이죠. 이전에 위에 있을 때는 지지 라인으로 무너지고 올라갈 때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좀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그 작업들,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밀리면 한 12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중간에 좀 돌아 나가는 그림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13만 원대에서 뭔가 바닥을 좀 잡고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돌려 나간다면, 역시나 기술적인 저항대는 한 15만 6천 원대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서 올라갈 때 단기적인 이런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주요 저항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을 통해서 이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국면에서 뭐 플랜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주 실적도 늘어나고 목표했던 초과 수주까지도 달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로서는 이 조정은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61선과 121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으로 떨어지는 거고, 딱히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 좋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락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저점만 좀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난 2달 동안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과정도 조만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오늘 5일선 위로 또 확실하게 안착해 줬으면 좋겠어요. 5일선 위로 제대로 이렇게 좀 안착을 한다면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 더 갈 수 있어서, 최소한 이제 5일선 위에서 오늘 좀 마감된다면 단기적인 방향 전환적인 부분에, 단기적인 방향을 전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시름 좀 덜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버전별로 있습니다. PC 버전, 모바일 버전 다 있고요. 따로 뭐 가입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테마나 주도 종목들을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테마, 그날 강세 테마 나오고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나오고 등락률 나오는 이런 부분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테마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 시켜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